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다양한 테크, 보안, IT 트렌드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흥미로운 콘텐츠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이제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환경 속에서 실제 사용자라든지 또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환경이 더 이상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환경에서 과연 보안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라든지 어떤 엔드 디바이스라든지 또 접속 경로라든지 이런 거에 무관하게 유연한 또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관할할 수 있는 보안 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세시의 컨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세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기에 딱 맞는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C플랫폼의 박동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C플랫폼에서 오늘 제품을 소개할 HP 아루바 세시 제품에 대해서 총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동현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 HP 아루바의 김경현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효래 패커드 아루바 네트워킹에서 세시 스페셜리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스튜디오에는 처음 오셨습니다. 네. 네. 긴장이 좀 되십니까? 네, 처음 와서 긴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매번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렇게 라이브 웨비나를 하거든요. 네. 그래도 처음에는 항상 이렇게 긴장됩니다. 네. 네. 금방 풀리니까 괜찮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보안 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업무 환경 자체도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일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보안 담당자분들의 어떤 고민, 어떤 또 여러 가지 힘겨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고객분들하고 만나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어떻습니까, 이사님? 일단 뭐 현재 보안은 이제 엔드포인트부터 네트워크까지 다양하게 지금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보안은 뭐 영원한 숙제입니다. 네. 우리는 계속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네. 해커들은 계속 뚫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도 이제 보안 제품을 선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좀 강조를 하고 계시고 예전에는 뭐 단순하게 제안이나 이런 것들로 제품을 선정을 했다면 요즘에는 뭐 POC, BMT를 통해서 네. 특히 뭐 아까 이제 MZ 고객 세대 분들이 네. 이제 등장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네. 직접 내가 제품을 선정하기도 하시고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네. 제품을 사기도 하고 네. 즉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이제는 직접 딜리버리하는 그런 세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런 컨설팅하고 또 네. 제안하는 입장에서도 또 공부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공부인데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뭐 고객분들이 사실은 정말 이제는 뭐 지식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도 뭐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뭐 뒤처지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쯤에 라이브를 통해서 핵심적인 네. 내용도 잘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매니저님, 사실 이제 세시라는 컨셉이 나온 지가 이제 좀 됐죠? 어떻습니까? 네, 네. 세시라는 컨셉 자체가 2019년에 가트너가 정의한 이후로 이제 약 6에서 7년 정도 그러네요.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사실 이제는 고객사분들께서도 거의 다 아세요. 네. 이제 어떠한 세시를 바라볼 때 어떠한 좀 장점, 단점들을 바라봐야 할지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또 반대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뒤로 뛰면서 네. 저희 세시도 알리고 네. 또 저희 HP 아루바 네트워킹의 세시의 장점도 네.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셔야죠. 네. 네. 불러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세시라는 컨셉을 아는 것과 실제 이 세시라는 컨셉을 우리의 보안 환경에 적용하는 건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적용하는 게 또 아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요즘 차세대 보안 솔루션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EDR이든 네. XDR이든 사실 그러한 솔루션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경계 보안 네트워크나 보안 장비랑 사실 연동도 조금 쉽고 좀 새로 도입한다 했을 때 뭐 운영적인 관점에서만 부담감이 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접근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사실 저희가 자동차도 이제 전기차가 맞아요. 아무리 장점이 많다 하지만 네네네. 따져봐야 할 것들이 저희 뭐 아파트에 충전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봐야 하는 것처럼 세시 또한 이제 인식이 전환이 돼야지만 조금 네. 도입하실 수 있는 환경도 있어서 조금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 맛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한번 사실 제 아시는 분들도 뭐 테슬라 한번 타시는 분들은 네, 계속 네. 테슬라만 타시는 것처럼 네. 못 바꾸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맛보시면 이제 알겠습니다. 박 기사님께서 그렇게 맛보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셉의 제품 쇼라든지 POC가 사실 그런 맛보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맛보기 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맛보면 돌아갈 수 없다. 네, 네.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세시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 잘 좀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쯤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갑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도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대기하고 계시니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들을 웨비나 끝난 이후에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중간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편에 앞서서 C 플랫폼이 어떤 회사인지, 네. 어떤 서비스를 딜리버리 하고 있는지, 누구인지, 네.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고 본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사님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C 플랫폼에서 오늘 소개할 HP 아루바 세시 제품에 대해서 총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동현 이사라고 합니다. 먼저 좀 간략하게 저희 C 플랫폼을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 C 플랫폼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IT센 그룹 밑에서 총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2024년도 기준으로 저희 C 플랫폼은 약 2,300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 네. 저희 센그룹은 약 매출 5조 원 이상, 그 다음에 임직원 수는 약 3,000명 이상, 고객 약 800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의 파트너 수는 약 1,500개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IT센 그룹은 SI 사업부터 해서 컨설팅, 총판 업무 등등의 저희는 클라우드 사업까지도 네. 주도적으로 지금 저희는 이제 서서히 대기업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견 그룹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네. 일부에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들을 네, 하시는데, 네, 네. 이제는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네. 추세. 얼마 전에 본사도 다 이렇게 과천으로 옮기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네. 이제 과천에 지금 그 펜타원 쪽에 네. 저희 그룹사들이 다 지금 모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 네. 좋습니까? 건물은 좋은데요. 네. 예, 주변이 아직 공사 중이 많아서 아직 주변 환경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HP 아루바라고 하시면은 이제 네트워크나 서버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세시라는 제품 아마 들어보시면 보안에 약간 조금 더 가까운 제품이기 때문에 네, 네. 저희 C 플랫폼 내부에서도 이제 서버하고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네. 이 제품에 대해서는 보안을 취급하는 저희 부서에서 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통해서 HP 아루바가 서버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보안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시장을 넓혀갈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얘기를 들으니까 실제로 이 보안 쪽 관련된 오늘 소개할 세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또 제품들도 많이 보유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 부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화벽, 그다음에 네, 이제 네. VPN, 네. IPS 등 이런 물리적인 보안 제품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취급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세시 제품 중에 SEE라는 제품하고 네. 그다음에 SD-WAN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 요 두 개 제품이 저희 부서하고 좀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저희 부서에서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맞습니다. 보안의 어떤 그 포션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네. 보안 쪽에서 담당하는 것도 맞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아까 이런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보안의 어떤 한 측면만 바라봤을 때의 보안의 어떤 정책들은 참 세우기 어렵다. 전체적인 어떤 뷰를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안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솔루션이나 다양한 어떤 제품군에 대해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C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도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저희 C 플랫폼은 이제 서버, 네트워크, 보안, 네. 클라우드까지도 다양하게 저희는 이제 네. 총판 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많은 이제 제조사의 분들과 저희가 이제 총판 계약을 진행을 해서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딜리버리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부할 게 더 많아져서 어떡합니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사님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매니저님 준비되셨죠? 네. 네. 김 매니저님 원래 이런 웨비나 나올 때 보통 나오기 싫어하시는데 네. 본인이 나오겠다 손을 들으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 HP 아루바 세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네. 늘 보시던 저희의 전문가 이한민 매니저? 이하빈 매니저님을 네네. 보셨는데 이제 지겨워. 지겹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저도 한번 네. 짐을 덜어드리고 잘 나오셨습니다. 저도 이제 좀 책임감을 네네. 가지고 영업으로서 알겠습니다. 한번 알리고자 나가봤습니다. 자, 들어오신 거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네, 먼저 HP 아루바 네트워킹이 제공하고 있는 세시 제품 소개에 앞서서 저희도 회사 소개를 짧게 하고자 하는데,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아루바 네트워킹은 HP 내에서 이제 네트워크 사업 부서를 담당하고 있고요. 전 세계 유무선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기는 연간 매출액 5억 달러, 즉 하나로 7조 원 정도 매출을 네. 달성했고, 아루바 네트워킹 부서에서만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만여 명 정도 되고, 또한 국내 한국 아루바 네트워킹에도 세시 쪽은 저를 포함해서 전담 조직이 4명이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L3 레벨의 이제 서포트 엔지니어까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세시 팀을 찾으셔도 되고요. 또한 유선, 무선 이외 SD-WAN 부분에서도 매년 매직 쿼드런트에서 리더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지도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또 여기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 네트워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루바를 다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보안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아루바 네트워킹 HP 소속인 것도 모르시는 분 많으시고 네. 또 보안 솔루션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노력하셔야죠. 더 많이 뛰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시뿐만 아니라 네. 클리어 패스라고 하는 낙 솔루션, 네. 그리고 센트럴이라고 하는 이제 중앙 클라우드형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콘솔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안 서비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회사로서도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보통 통칭을 HP 아루바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네. HP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데 네, 좀 네. 더 브랜드명을 좀 네, 지키고자 알겠습니다. HP 하여튼 아루바라고 오늘은 HP 아루바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고객분들께서 아세요. 기존 레거시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나 보안 구조에 대해서 그걸 한개 좀 더 명확히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때까지는 모든 데이터가 발생하는 지사든 단말이든 모든 트래픽들은 결국 보안 장비들이 스태킹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내부로 트래픽들이 와야지만 보안 정책이 적용되는 이러한 구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용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데이터 센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IaaS 환경에도 있고 또한 이제 SaaS 서비스로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중앙 집중형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는 네트워크나 보안에 대한 한계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해 나가고 있고 네. 또한 이제는 직원들이 사 내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사 외에서도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담당자분들께서는 보안을 해야 할 영역들이 무수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트래픽들을 중앙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또 이제는 조금 시대를 네. 벗어나는 그렇죠. 구조지 않나. 네. 더 이상 그런 방법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세시라는 것이 나왔고요. 또한 이런 세시라는 것이 단순히 기존에 있었던 네트워크 인프라나 보안 인프라를 클라우드형으로만 서비스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젠 제로 트러스트라는 철학 자체가 네. 워낙 시장에서 계속 또 커지고 있고 미국의 어떤 유명한 그런 기관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철학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총 6가지 필러를 보통 말을 해요. 그래서 네. 사용자 이제는 제로 트러스트란 것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는 철학을 이제는 네트워크와 보안에 네. 접목을 해야 되고 보안의 영역에서는 이제 불신의 사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부든 외부든 항상 검증하고 또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를 말하며 이제는 사용자,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네트워크 가시성 이 모든 영역에 거쳐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저희 HP 아루바 네트워킹은 물론 이제 서버부터 스토리지 부서도 따로 있지만 유무선 스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오늘 설명하게 될 SSE, SD-WAN, 그리고 클리어 패스, 센터 이 전 솔루션들을 거쳐서 제로 트러스트를 전 영역에 거쳐서 알겠습니다. 전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로 트러스트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보안 정책을 유지하려면 이런 전체적인 뷰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루바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의 전환을 제가 쉽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그리고 바랍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운영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뭐 사람들도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로 나가서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파트너들과 같이 협업하는 그런 어떤 업무 환경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들을 같이 어떤 보안의 정책을 어떤 그 콘스턴트하게 또 같이 유지하려고 하면 네. 이런 기본적인 제로 트러스트 혹은 또 이런 세시라는 컨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기존의 어떤 방법론으로는 계속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새로 회사를 셋업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이런 컨셉으로 세팅하기에는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만들어낸 거를 이거를 세시의 어떤 컨셉으로 변경하는 게 이게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이 보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를 이제는 모두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신원자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아예 철학이 바뀌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구축되었었던 내부 시스템과 연동에 대해서도 담당자분들께서는 좀 손도 많이 가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지만 네.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로드맵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네, 오늘 네. 발표를 통해서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 어떻게 세시 환경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이 이런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쉽게. 네, 쉽게.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그래서 세시라는 것이 개념이 나온 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년에서 7년 정도 됐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세시라는 것은 어떠한 솔루션 명칭이 아니라 결국에 아키텍처를 말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어떤 카테고리 명칭이고요. 그래서 이 지사와 지사를 이어주는 SD-WAN 솔루션과 또 시큐리티 서비스 엣지라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보안 솔루션들을 클라우드에 저희가 다 서비스화해서 엣지단에 다이렉트로 내려줄 수 있는 SSE 이 두 가지 솔루션이 결합했을 때 세시 아키텍처로 된다라고 가트너가 정의했고 저희도 이 두 가지 솔루션을 다 보유한 싱글 벤더 세시 회사로서 계속해서 드라이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시라는 컨셉 자체가 그러면 이런 보안 아키텍처라고 보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구성 자체가 SD-WAN과 SSE로 구분된다. 네. 오늘 그럼 발표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세시라는 것을 굳이 SD-WAN과 SS를 동시에 다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 네네. 각 포인트별로 원하시는 부분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네네. 그리고 세시란 것은 네트워크와 보안이 합쳐진 네. 이제 결합 형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안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시고 네네. 보안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트워크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게 또 저희 벤더나 저희 총판 역할이 하지 않나 중요한 싶습니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각각의 바로 뷰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시라는 컨셉 자체가 어떤 완성형이 아니라 지향해야 되는 어떤 그런 아키텍처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를 위한 어떤 지향점. 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점차 그 완벽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한 것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어떤 환경을 고려했을 때 완전히 다 구매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뭔가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이 네, 필요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 당장은 고객분들도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한 단계 좀 나아가면서 좀 안정화를 거치는 네. 그런 기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발표를 이어서 나가자면 HP 아루바 네트워킹은 사실 네트워크 벤더다 보니까 SD-WAN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7년 연속 또 리더를 받으면서 네. 조금 그래서 인정을 계속 많이 받고 있고 국내에서 레퍼런스도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네. 또 SSE 그 기가옴 레이더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에서도 이제 2025년에 아웃 퍼포머로 선정되면서 이제 보안 쪽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인정을 많이 받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잘한다 이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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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 세시 환경으로 간다. 되게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되게 심플하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한 조사에 따르면 세시로 가는 여정 중에서 70%는 SSE로부터 시작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30%는 SD-WAN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시발점 자체가?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GTNA Access for Web-based App, Agent List. 이 말은 즉슨 GTNA 제가 솔루션을 나중에 저기 설명드릴 요 화면 좀 크게 키워줄 수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왼쪽에서부터 저희는 에이전트 리스 형태로
고객분들께 먼저 또 외주업체들이든지 계약업체들을 대상으로 GTNA라는 솔루션부터 저희는 접근을 드리고 있고요. 네네. 점차 내부 임직원으로부터 확산을 하고 네. 또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나 캐스비 같은 여러 보안 솔루션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SD-WAN까지 설치하셔서 통합 유니파이드 세시라는 여정을 좀 제안 드리고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또 네. 굳이 이 방향이 아니더라도 SD-WAN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는데 네. 또 많이 사용하고 계신 네. SSE부터 저도 방향성을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여하튼 그 기업이 도입하고자 하던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뭐부터 시작할지는 상의를 좀 하고 네, 대안을 좀 맞습니다.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어떤 경우에는 SD-WAN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더 효과적인 기업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지역의 어떤 분산망이라든지 또 이 공장이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리전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럼 SD-WAN부터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네, 그래서 같기도 뭐 하고. 고객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네. 많이 좀 혼돈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오늘 방송을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네.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을 하는 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가서 또 저희가 상담과 고민을 네.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끝나고서 더 바빠지시면 어떡합니까? 네. 좋은 거죠. 좋은 컨셉. 알겠습니다. 좋은 컨셉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SSE부터 먼저 얘기를 해 주실 거죠? 네. 네. 그래서 세시로 여정의 첫 단추인 SSE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SSE라는 솔루션은 이제 시큐리티 서비스 엣지의 약자로고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GTNA 사용자 원격 접속을 위한 솔루션이고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인터넷 트래픽을 US 사이트로부터 차단하는 네. 솔루션이고 캐스비는 인텔 사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행위 제어나 데이터 유출 방지 등 솔루션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 HP 클라우드를 AWS 기반에 올려놓고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엣지단에 내려주는 솔루션을 말을 하고 있고요. 저희 HP 아루바 네트워킹 SSA도 GTNA, 스위그, 캐스비 이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모니터링, 제가 줄여서 DEM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 네 가지 피처들을 라이센스에 맞게 구매하시게 되면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도 구매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는 GTNA를부터 시작을 많이 권고를 알겠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원래대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이 SSE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세 가지 꼭지점이 전 세계적으로 좀 공통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SSE를 고객들이 도입하는 주 목적이 뭐냐라고 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건 저희 HP 아루바 네트워킹의 자료가 아니라 사이버 시큐리티 인사이더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의 자료입니다. 네. 많은 목적들을 위해서 SSE를 구매하고 계신데 가장 많은 비율로 차지한 것이 바로 VPN 컨센트레이터, 즉 저희가 알고 있는 SSL VPN, 네. 원격 접속 VPN을 대체하기 위해서 SSE를 가장 많이 구입한다. 그렇습니다. 아. 그 말은 즉슨 GTNA가 가장 중요한 네. 피처다라고 저희는 또 말씀을 드릴 수가 그러니까 아까 도입의 어떤 그 여정의 과정들의 어떤 도표에서도 마찬가지로 SSE를 도입하는 비중이 많은데 제 시작점이 ZTNA부터 네. 시작하는 게 이런 어떤 그 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들 시장에 대한 약간 흐름에 맞춰서 솔루션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고 또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존에 이제 VPN, SSL VPN을 사용한 어떤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많이 이제 도출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는 사이버 해킹, 뭐 랜섬웨어나 데이터 유출들이 네. 대부분 이제 뭐 계정 탈취를 통해서 네. 이제 원격 접속 VPN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경우가 네.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장 보완해야 될 1순위가 SSL VPN이지 않나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SSL VPN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냐라고 좀 설명드리자면 인프라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이 에이전트가 깔린 사용자분들께서 이 하드웨어 VPN이 깔려 있는 DMZ 데이터 센터까지 들어가는데 일관된 경로로만 접속이 가능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는 사실 뭐 인프라가 워낙 좋아서 그런 일이 좀 많이 없을 텐데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 ISP 회선 품질에 따라서 또 많은 접속이 저하되거나 끊김 현상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나 사스 애플리케이션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국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거쳤다가 이걸 저희가 인터넷 백홀링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백홀링 거쳐야지만 접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속도나 이런 이슈 때문에 사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셨던 것 같고요. 이런 인프라적인 관점을 저희가 좀 보완하고자 저희는 전 세계 500개 정도 넘는 곳에
팝이라고 하는 저희 클라우드 엔진들을 다 보여놨습니다. 네. 저희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다 구축을 해놨고요. 애저부터 AWS, GCP, 오라클 총 4가지 멀티 시스템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한국에도 저희 서울 팝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 사용자가 에이전트가 깔린 사용자가 내부에 깔려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에이전트 켰을 때 고정된 경로로만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팝들 간의 이 메시 구조로 가장 근접한 곳에 가장 최적의 경로를 스마트 라우팅을 해줍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서 좀 인터넷 품질이 안 좋다 하더라도 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멀티 클라우드 백본을 통해서 좀 가용성이 되게 높이실 수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보안을 하시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국내까지 들어왔다 현지 인터넷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팝을 통해서 네. 바로 인터넷 정책을 적용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좀 보안 담당자분들께서도 이런 임직원들에 대한 디바이스들에 대한 관리도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안적인 관점에서는 또 이 기존의 SSL VPN이 왜 조금 이슈가 됐을까 하고 또 준비를 해보았는데 네. 여기 보이시는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도표는 사용자가 실제로 외부에서 산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좀 경로를 도표화한 것입니다. 요거 화면 전체로 한번 키워주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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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결국 본인의 디바이스에 깔려있는 에이전트를 활성화시키고 현지 ISP 회사를 따라서 이제 그 DMZ 존에 있는 하드웨어 VPN 컨센트레이터라고 하는 곳에 접속해야 되는데 기존의 SSL VPN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이 요거 보통 잠깐만 주십시오. 저 포인트를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됐다. 네. 네. 요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맨 위에 거. 네. 밑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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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보시면 DMZ 존에 이제 위치해 있는 하드웨어형 VP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인 IP를 할당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 하드웨어 VPN 장비 자체가 이제 해커들의 스캔 대상이 되거나 포트 스캔을 통해서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많고 네. 또 하드웨어 VPN의 취약점이 발견돼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내부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또한 사용자들 또한 IP 기반으로 접근 권한을 가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션 하이제킹이나 IP가 탈취된다고 한다면 결국 해커들은 내부 임직원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내부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경로들로 많은 좀 사이버 공격들이 자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한 기존에 있었던 VPN 같은 경우에는 인가감은 끝나는 순간 산에 있는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대역에 접근 권한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랜섬웨어가 확산되는 뭐 레터럴 무브먼트 횡이동을 통해서 많이 확산되기도 하고요. 또 데이터를 탈취하기 위해서 해커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저장된 장소들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던 그 바이비트 해킹 사건도 이런 VPN을 통해서 해킹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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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도 네, 코인러로서 해커가 이제 그 지갑 주소를 조금 위조해서 네. 해킹했단 말도 있는데 네. 좀 어려운 세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SSL을 도입하면 어떤 부분이 보안적인 측면에서 좋아지는지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클라우드형 GTNA SSE를 도입하시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저희는 IP 기반으로 접근 권한을 정책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아이덴티티 기반으로 접근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어떤 디바이스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시에 접속하는지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 컨텍스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접근을 끊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좀 솔루션이다 보니까 좀 제로 트러스트 철학에서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쪽에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한 일관된 경로로만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설치해놓은 글로벌 500곳이 넘는 팝을 통해서 스마트 라우팅을 통해서 병목 현상 없이 내부로 언제든지 빠르게 접속하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서 가장 저희 큰 특장점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저희는 DMZ 존에 하드웨어형 VPN 장비를 설치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네. 저희는 풀 클라우드 정책이다 보니까 저희는 커넥터라고 하는 이 리눅스 기반의 이미지를 본인이 접속하고자 있는 서버 존 쪽에다 하나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뭐 클라우드 IaaS 쪽에다 하나 설치하셔도 되시고 네네. 또 내부 데이터 센터 설치하셔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이제 커넥터라고 하는 이 그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단말 마냥 방화벽 밖으로
아웃바운드 커넥션을 맺어버립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담당자분들께서는 방화벽에 인바운드 포트를 여실 필요도 없고, 또 저희 커넥터가 공인 IP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해커들은 외부에서 내부 자산을 아무리 스캔을 하더라도 공격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SSL VPN 같은 경우에는 접근 권한에 대해서 인적 인가만 끝난 후 다 같이 쓸 수가 있었겠지만 저희는 애플리케이션별로 식별을 하여서 사용자별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는 계속해서 디바이스나 헬스 체크를 통과한 상태에서 저희 클라우드를 지나서 이제 사내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만 사용하실 수 있게 권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설상 이 사용자가 해킹이 된다 하더라도 뭐 해킹이 지속되고 또 확산되거나 이런 좀 미연에 방지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좋아지는지 굉장히 다양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별도로 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기존에 아마 방화벽이나 VPN을 운영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중간에 보안 장비가 있으면은 VPN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화벽에서 정책을 열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보안의 취약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세시의 장점은 내부에서 외부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해당 사용자가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화벽에서 정책을 별도로 열어줄 필요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이 굉장히 기존의 방화벽 VPN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인프라적인 관점과 보안적인 관점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이런 하드웨어 SSL VPN보다 SSC가 조금 더 커버리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렸다면 다시 한번 좀 D10의 설명 좀 정리해보자면 그래서 D10을 도입하시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SSL VPN을 대체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또한 저희 HP 아루바 네트워킹 SSC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싱글 페인 오브 글래스, 즉 중앙 집중형 콘솔이라서 아까 나중에 설명드릴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나 캐스비 이 모든 콘솔들을 하나의 창에서 정책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개별적인 솔루션들을 하나의 어떤 콘솔에서 다 관리할 수 있다? 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에이전트 리스로 또 GTNA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에이전트 깔 필요 없나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시 로드맵 중 가장 첫 단추인 에이전트 리스 GTNA부터 한번 이 GTNA 맛을 보시면 이제 맛있다. 맛있다. 네. 이제 우리 직원들도 써보자. 약간 이런 이 맛을 한번 보면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시고 실제 기본적으로는 도입하는데 어떤 허들이 그렇게 높진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어떤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갔던 고객사에서는 외주 업체가 이제 생산을 대행해주는 업체였었는데 SSL VPN 에이전트를 부여하자니 좀 불안하신 거죠. 그렇지, 불안하지. 자기 회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이메일로 파일 주고받고 이렇게 소통하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비효율적이잖아요. 파일도 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저희 POC를 통해서 한번 그 외주 업체들한테는 이제 그 에이전트 리스로 그 분들이 관리하는 서버 하나를 VM을 열어주셔가지고 좀 업무를 조금 원활히 하셔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일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생각이 드네요. 기존 업무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고요. 그래서 뭐 고객분들이 의지만 있으시면 기존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업무를 전혀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활하게 POC를 진행할 수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도 먼저 적용하는 거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 SSC를 도입하는 어떤 과정 중에서 ZTNA의 어떤 컨셉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적용해보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이건 또 뭡니까? 저희 GTNA 아키텍처를 조금 한번 도식화해본 건데요. 여기 내부 임직원들부터 왼쪽에 보시면 뭐 BYOD라 해서 본인 개인 디바이스를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한 이런 서드파티 외주 업체들에 대한 모든 트래픽들이 저희 HP 아루바 네트워킹 SSE 클라우드 포탈로 전송이 됩니다. 웹 에이전트 리스라면 이제 HTTPS가 될 거고요. 만약에 에이전트 깔려 있다고 하면 저희는 IPsec VPN 터널도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와이어가드라고 하는 조금 더 진보된 차세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키값도 길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안적으로 뛰어난 프로토콜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보시면 커넥터를 이제 뭐 POC 환경에서도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게 커넥터는 되게 라이트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냥 고객사 환경 내에 라이트하게 VM으로 올려주시기만 하시면 얘가 아웃바운드 커넥터를 맺고 방화벽 정책 오픈 없이 와이어가드 터널로 저희 클라우드를 만나서 이렇게 터널링 하는 아키텍처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청산유수세요?
제가 따라가지를 못하겠네. 자, 여러분들 잘 따라가고 계시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SEC의 또 다른 펑션들이죠? 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 GTNA를 좀 중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좀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또 세시로서의 가장 첫 단추 GTNA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요.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GTNA만 또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저희도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나 캐스비 같은 여러 보안 솔루션들 다 구비하고 있고요. 네. 에이전트가 설치된 디바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다 풀 터널링을 통해서 암호화를 복화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DB, 예를 들어 저희 DB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악성 사이트나 이런 악성 IP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보니까 원하시는 US 사이트 차단이나 이런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를 제어하실 수가 있으시고 또 캐스비를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SaaS 어플리케이션들 세일즈포스나 네. 특히 M365는 사실 거의 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네, 맞습니다. 근데 M365에서 가장 큰 단점이 그거예요. 직원들이 사내 계정만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계정을 로그인하다 보면 맞습니다. 그 M365를 통해서 보통 네. 이제 파일이 유출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캐스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위 자체를 이제 중간에서 브로킹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GTNA부터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캐스비 이 세 가지 솔루션들을 한 UI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보여있는 다양한 사스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지금 말씀하셔도 그런 용도로 개인 혹은 회사 용도로 병행해서 쓰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경우에서 캐스피가 또 필요하겠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했으면 이제 실제 HP 아루바의 이 SAC의 어떤 장점인지를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뭔가 또 정리할 게 있습니까? 네. 사실 저희 네트워크 벤더뿐만 아니라 네. 보안 벤더 국내 업체들도 이제 사실 이제 SSE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네. 사실 고객사분들께서 겉으로 보셨을 때는 차이점이 없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들 출신지도 다르고 네. 또 가고자 하는 방향성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 HP 아루바 네트워크 SSE만의 좀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싱글 엔진 SSE입니다. 이 말은 즉슨 저희 같은 경우는 GTNA부터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캐스비 이 모든 기능들이 한 엔진에서 정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나 캐스비 같이 좀 정책들을 따로 관리하는 SSE 벤더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들이 클라우드 팝으로 갈 때는 일관성 있게 갈 수 있겠지만 내부에서 정책할 때 GTNA는 GTNA 엔진에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는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엔진에서 따로 정책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정책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GTNA를 제공하는 팝이 죽었다. 이러면 갑자기 GTNA 트래픽만 일본을 간다거나 이렇게 트래픽에 대한 예측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다 보니까 모든 엔진이 똑같이 싱글 엔진으로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들께서는 트래픽에 대한 예측도 쉬우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는 정책 간의 충돌이 발생할 일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싱글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은 SSE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OC 했을 때 결과물과 실제 구축했을 때 결과물이 다릅니다. 이게 POC 했을 때는 10명 안팎으로 하다 보니까 네. 사실 그렇게 장애나 속도 지연이 발생할 일이 잘 없어요. 네. 근데 이게 500명, 1000명, 2000명이 네. 넘어가는 순간 네.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가용성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정책 간의 충돌들이 발생하거나 맞습니다. 각 정책들을 다 트래픽들이 거쳐가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흘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는 이제 SSE 싱글 엔진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좀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저희는 좀 GTNA가 가장 장점인 또 SSE 벤더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는 SSH부터 RDP, 특히 저기 보시면 서버로 시작하는 SIF 플로우, VoIP 같은 서버에서 시작하는 트래픽 흐름까지도 다 정책적으로 통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단말에서 서버에서 단말로 모든 방향의 트래픽을 다 제어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좀 실시간성이 중요한 VoIP, 화상회의를 위한 트래픽이나 FTP, 패치 시스템 같은 트래픽까지 다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저희 GTNA를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또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다 보니까 중앙 콘솔에서 정책을 설정하면 전체적으로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다 보니까 팝 간의 정책 차이도 없이 일관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 에이전트 리스에서는 또 저희가 타사 대비 가장 많은 프로토콜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점도 많으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SS, 좀 더 있네요?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실시간 실제 정책 설정 화면이고요. 네.
싱글 엔진 SSE라고 말씀드린 게 저희는 이 정책들이 방화벽 CLI ACL 하는 것처럼 탑다운 형식으로 제공되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위에 지오로케이션 베이스로 접근을 차단한다든지, 그 다음에 접근 권한을 애플리케이션별로 어떤 그룹에 줄 건지, 이런 여러한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SSE 정책들을 꾸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게 말씀드린 원 엔진, 하나의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괄적인 정책 탑다운 방식의 어떤 이런 배포 방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운영자 입장에서 저런 기능들이 사실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업무하는 환경에서 저런 것들 어떤 균일성과 어떤 편리성을 제공한다라는 게 실제 업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마 방화벽을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분께서는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네. 실제적인 어떤 베니핏이 있는 그런 어떤 펑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가볼까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 SS를 도입하신 고객사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당 고객사는 이제 한 판교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입니다. 국내 사례입니까? 네. 저희가 국내 작년부터 좀 SSE 사업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생각외로 레퍼런스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네, 더 자주 나오십시오. 네. 실질적으로 해당 고객사는 이제 스타트업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다 보니까 모든 서비스들이 다 AWS 기반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 보안 정책 자체를 IP 기반으로만 접근 제한을 하실 수가 있으셨고, 또한 요새 이런 스타트업들은 SSL VPN도 안 사세요. 오픈 소스 기반으로 개발을 하십니다. 개발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또한 이분들은 IDP 서비스 또한 AD 서비스를 구매하신 게 아니라 키클락. 그것도 개발? 네. 요즘 또 개발자 커뮤니티 가면 키클락이라고 하는 그런 오픈 소스가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 키클락 기반의 IDP 서비스와 이 SSL VPN 서비스가 연동이 되지 않아서 퇴사자들이 퇴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접근 권한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러한 단점들을 저희 SSL을 통해서 조금 극복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커넥터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적지를 대체하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멀티 이중화도 아니고 다 사중화를 하셨습니다. 사중화를 하셔가지고 각 임직원 롤별로 본인들이 상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애플리케이션 레벨에 접근 권한을 주었고요. 원격 근무자들은 저희 SSE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었지만 저희 IDP, 키클락 기반 서비스를 저희는 SAML, SCIM 모든 프로토콜을 다 연동하실 수가 있으셔가지고 저희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원활한 보안적으로 뛰어난 좀 아키텍처를 구축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커넥터를 사중화를까지 하고 저런 것들도 뭐 이중화를 하든지 사중화를 할지 이것도 어떤 정책과 어떤 운영 환경에 따라 다 이렇게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다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는 커넥터가 무제한입니다. 100중화까지 하셔도 됩니다. 너무 욕심 강하신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SSE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세시의 또 나머지 한 부분이죠. SD-WAN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SSE로 이 제로 트러스트 필라에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 이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등을 커버했다면, 이제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을 커버한 SD-WAN을 좀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안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하신 컨셉일 수도 있는데 이 SD-WAN을 설명하기 전에 기존의 이런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명드리자면 이제 지점과 지점을 이어주는 이 IPsec VPN이나 전용선 MPLS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다 데이터 센터로 가야지만 지점에서 데이터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효율적인 구조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들로 서비스도 올라가고 또한 SaaS 애플리케이션 사용하시면서 지점에서 데이터 센터를 거쳐서 클라우드를 가는 게 또 사실 쉽진 않거든요. 또 해외 지점이 많으신 분들 경우에서는 병목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런 SaaS 애플리케이션, SaaS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적 IP 기반이다 보니까 이런 스태틱이나 CLI 기반으로 정책 구현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SD-WAN이라는 솔루션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풀 터널링으로 지점과 지점을 잇는 방식의 WAN 인프라 구성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한계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도 트래픽을 세분화해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전용선이나 IPsec VPN 같은 경우에는 풀터널로 그냥 트렁크로 트래픽을 보내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이 트래픽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식별하기가 되게 쉽지 않으세요. 근데
SD-WAN이라는 저희 솔루션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가 이름 앞에 붙은 것처럼 WAN 운영을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단순화해서 중앙 정책 콘솔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부터 운영까지 다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는 이제 OSI 7레이어 이제 7단계에서 애플리케이션 레벨로 트래픽을 다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SD-WAN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얼마나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냐 문제거든요. 네. 실제 트래픽의 핵심은 사실 서비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트래픽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네. 그걸 어떻게 효율화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것 같은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그건 이제 불가능했다. 단순히 IPsec VPN 장비들을 중앙 콘솔에서 관리한다가 SD-WAN이면 사실 저는 별로 이게 그렇죠. 나올 이유가 그렇죠. 없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애플리케이션을 얼마나 많이 식별하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가 SD-WAN의 가장 키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실제 저희 UI 화면을 좀 캡처해봤고요. 네. 저희 조금 같은- 화면 키워볼까요? 네. 제가 이 화면을 굳이 넣은 이유는 네. 굳이 누운 이유도 뭡니까? 저희도 장점 정합니다. 네. 저희는 저희 하드웨어를 구매하시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시면 이 오케스트라 GUI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네. 근데 저희는 별도의 NMS 툴, 분석 툴이나 이런 장비 콘솔 없이 저희 그냥 다 올인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플로우 레벨로 다 트래픽들을 보실 수도 있으시고 또 탑토커 도메인 같이 이런 NMS 수준의 서비스를 저희 SD-WAN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라이센스 네. 체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한 번에 다 전체적인 어떤 뷰를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HP 아루바 SD-WAN이 그럼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총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터널 본딩의 패스 컨디셔닝입니다. 두 번째로는 WAN 최적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얼타임 애플리케이션 인식입니다. 네. 이 세 가지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HP 아루바 SD-WAN 장비의 이 링크 본딩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언더레이, 오버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네. 언더레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물리적 회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IPsec VPN이든 전용선이든 뭐 MPLS 전용선이든 전부 모든 회선들을 저희 SD-WAN 장비에서 받아줄 수가 있고요. 그럼 저희는 이 물리적으로 저희에게 제공되는 이 회선들을 하나의 가상화 오버레이로 구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물리적 언더레이 네트워크를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성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인터넷 1회선, 이 메인으로 갖고 가고 계시고 인터넷 2회선을 백업 회선을 갖고 가고 계실 텐데 네네. 이거를 저희는 하나의 회선인 것 마냥 네. 오버레이로 이 터널링을 구성하게 되고요. 어허. 저희는 트래픽을 패킷별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패킷별로 분석해서 병렬로 모든 회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신자 입장에서 이 패킷을 재조립해서 받아보다 보니까 이런 WAN 구간에서 발생하는 좀 WAN 에러들, 이런 보정값들이 자연스레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실시간성이 중요한 줌 회의 같은 경우는 패킷 1, 2는 MPLS로, 네. 패킷 3, 4, 5는 인터넷으로, 나머지는 그렇게 컨트롤도 가능하고. 네. 네. 그래서 이 오버레이 기능을 통해서 이런 네트워크 인프라를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구성하실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거 뭐 본딩 기술이라고 해야 돼. 링크 본딩이라고 네. 기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링크 본딩 기능을 통해서 네. 말씀대로 좀 회선들 액티브 스탠바를 쓰고 계셨던 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고 계신다거나 좀 스탠바에 사실 거의 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운영할 수 있는 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다. 네.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 링크 본딩을 이용해서, 네. 오버레이 기능을 이용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링크 본딩 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BIO라고 하는 업무 목적별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 보이시면 리얼타임 실시간성이 중요한 트래픽들만 발라내서 하나의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메쉬 구조로 하시고 방화벽 정책들은 로컬 파이어를 타고 간다든지 네. 업무 트래픽별로 묶어서 이거는 스포크 방식으로 한다든지 나머지는 벌크로 묶어서 허브 앤 스포크 이런 형태로 물리적 회선을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는 도와드렸습니다. 네. 최초에 저런 것을 디파인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걸 CLI로 구축하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SD-WAN 장비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레벨로 목적별에 맞춰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게 저희 SD-WAN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장 또 큰 장점 중 하나는 또 웬 가속 기능이 소프트웨어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하드웨어 구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인수한 이 SD-WAN 밴더 자체가 사실 웬 가속 밴더였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 네. 보니까 그런 기술들을 다 저희 SD-WAN으로 가져왔고 네.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데이터 중복 제거나 파일 캐싱 여러 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원하시는 제가 아까 SD-WAN의 가장 큰 장점이 애플리케이션별로 트래픽들을 발라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저희는 웬 가속을 이제 원하시는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에만 제가 100메가 단위로 구매를 네. 하셔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POC 했을 때 나왔던 화면이고 이 화면을 토대로 구매까지 이어졌던 화면인데 네. 실제로 이 화면은 뭐 구매까지 이루어졌어요? 웬 가속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구매를 부르는 완객입니까? 그렇죠. 사실 사실 기존 대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가 도표로 확연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바운드로 랜을 얼마 들었는데 웬을 얼마 나갔는지 이런 네네네네. 것들을 다 리덕션 레이트를 애플리케이션별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리덕션 레이시라는 게 퍼센테이지 얼마나 빨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95.8이라는 거는 95.8%나 개선이 되었다? 네. 아, 네. 그래서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효과성이 더 뛰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통해서 이제 뭐 오래된 라우터부터 네. IPsec VPN 장비, 네. 웬 가속기까지 다 대체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도입하면 시원해집니까?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 답답한 거 이제 계속 견뎌왔던 분들이 저 수치만 보면 도입을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OC 할 때 웬 가속을 꼭 한번 권장을 드려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그 맛을 봐야지 네. 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자,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마지막 기능은 바로 이 앱 익스프레스 기능인데 말씀 그대로 또 SD-WAN 장비가 데이터 센터를 거쳐서 SaaS 애플리케이션 접속하는 게 아니라 지점 장비에서 바로 분개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최선의 경로를 저희가 다이나믹 라우팅을 통해서 네네네. 접속하다 보니까 SaaS 애플리케이션도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끝냈는데 네.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 네. 이제 저희 SD-WAN을 통해서 이제 지점, 브랜치, 캠퍼스, 데이터 센터 트래픽들을 다 구축하실 수가 있으시고 SS1 통해서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자들의 트래픽들을 더 관리하실 수를 기반으로 웬 패브릭을 구성하신 후에 이 웬 패브릭을 통해서 저희 SSE 클라우드를 통해서 각 GTNA, 시큐리티, 캐스비 보안 정책들을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실 수가 있다. 완성해 낼 수 있다. 세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섹시? 세시. 세시.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야, 모토를 달으셨습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아, 진짜? 제가 이걸 이야. 줄이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 30페이지, 한 4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를, 1시간 내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도 이것도 능력이십니다. 네. 그렇다. 네. 그래도 굉장히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된 것 같아가지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시에 대한 컨셉, 거기에 SSE, 네. 또 SD-WAN에 관련된 컨셉들은 확실히 또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발표 잘 하셨나요? 네. 일단 아마 네. 기존의 물리적인 보안을 지금 계속 하셨던 분들은 네. 사실 이런 내용들을 이해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한 거고, 제조사하고 총판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움을 드릴 거니까, 이 시간 이후에 좀 자주 찾아뵙기를. 알겠습니다. 아까 김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뭔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한번 맛을 봐야지 여기에 대한 어떤 장점을 확실히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로나 어떤 방법들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목표는 맛을 봐야 된다는 게 제 목표인데 일단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아마 저희의 주소나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이 다 널리 나갔으니까. 네. 상단에 지금 이사님이 이렇게 아예 이메일을 깠네요. 네, 그래서 악용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미흡한 아마 또 제수하고 같이 한번 방문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질문을 많이 주시고 또 답변을 온라인으로 지금 담당자분께서 많이 주고 계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신 것 같긴 한데.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님, POC 하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 이사님? 일단은 POC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저희가 가서 먼저 고객사의 환경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시의 장점이 고객사의 환경을 그렇게 크게
흔들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 POC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지만은 저희가 고객사의 환경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예,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혁수님 질문이 있는데 제로트러스트이나 랜섬웨어 관점에서 스토리지의 방어, 보안 효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고 보안 취약점 검출에 따른 패치 업데이트 절차 이런 관계 내용들도 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 혹시 간단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좀 죄송된 말씀이겠지만 저희 세시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보안이다 보니까 또 스토리지 보안 솔루션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종경님 HP 아루바 세시의 타사 대비 최대 장단점은 엄청나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짧게 설명드리면 SSE에서 GTNA가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이고요. SD-WAN에서는 링크 본딩이 가장 큰 장점이고 WAN 가속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답변을 굉장히 많이 주셨네요. HP 담당자분께서 손이 아프셨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질문 좀 답변하실 질문들이 있나요? 보시기에? 지금 답변이 이미 나간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래도 답변 많이 주셨네요. 저희 이제 진행하느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웨비나 끝난 다음에라도 혹시 답변 못 올린 거에 대해서는 꼭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이쯤에 시그니처 질문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저희 시그니처 질문 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못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생겼네요. 네. 꼭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김경현에게 세시란, 그리고 박동현에게 C 플랫폼이란. 화이트보드 있죠? 간단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화이트보드에다가. 자, 두 분 이렇게 쓰시는 동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설문조사 오픈되어 있습니다. 꼭 좀 나가기 전에 답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인 세시에 대해서 저도 좀 몰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 잘 아마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맛을 봐야 어느 정도 이 세시에 관련된 구성되어 있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좀 문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박 이사님 것도 먼저 해볼까요? 네, 박동현에게 C 플랫폼이란 화이트보드께서 좀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E에서 N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엔드포인트부터 네트워크까지 네, 저희는 뭐 다양한 제조사의 제품에 대해서 총판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 플랫폼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면에서의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접근 방법들에 대한 컨설팅 혹은 제안들이 가능하다. 네. 이게 가장 어떤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맞습니다. 많은 레퍼런스도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뭐 아까 저희 센 그룹 소개를 보셨지만 예, 800개 이상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또 1,500개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파트너분들도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뭐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니저 준비되셨죠? 네. 김경현에게 세시란? 네. 세시란 쉽고 간편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세시라는 것을 겁없이 도전하셨다가 피를 보고 가신 고객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오히려 복잡하고 느리다. 오히려 너무 손이 많이 간다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시는 쉬워야 됩니다. 가벼워야 되고요. 하지만 또 강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HP는 쉽고 간편하고 강력한 세시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HP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HP 짱. 네.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네. 오래오래 다니겠다라는 의지. 그럼요. 자, 아무튼 두 분과 오늘 즐거웠습니다. 처음 라이브였는데 뭐 괜찮았죠? 그죠? 네. 핵심적인 내용들 그래도 고객분들 또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고, 사실 오늘은 뭐 이 전반 세시에 대한 기능들을 어떻게 다 소개하겠습니까? 한 시간 동안에. 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린 걸로 만족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씩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사님. 예, 뭐 서두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 많은 분들이 HP는 서버하고 네트워크 전문 제조사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보안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그 전달이 잘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제 보안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네. 귀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세시를 검토하실 때 저희 HP 아루바 꼭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츠맨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와, 처음이야. 오. 자, 이렇게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좀 귀한 기회였던 것 같고요. 네. 저도 한번 또 솔루션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많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시에 대한 컨셉과 또 아루바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야지 또 사람들이 또 고객분들이 또 인지하고 또 네. 연락을 주실 테니까 말이죠. 자, 오늘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설문조사 꼭 좀 답변 주시고요. 저희 이쯤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